자, 우선 합격한 것 네. 무슨 과죠? 통계학과예요. 네, 그래서 합격한 것들이 어디죠? 랭킹으로? 7위부터 20위권까지 총 4곳이요. 자, 님아, 우리 역사 길어, 그죠? 님 대학교 몇 학년 때 우리 처음 만났죠? 3학년 1학기를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학부생이었죠? 네네, 학부생. 그리고 지금도 석사는 안 했죠? 네.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전략을 세웠었어요. 왜냐면 학점도 낮았고, 맞아요. 그때 학점이 몇 점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2점대였어요. 4.5 만점에 2점대였고 F도 2개 정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논문도 없었고, 그 랩에서 경험도 없었고, 전혀 없었고 학부 연구생. 전과를 막 할 때였어요. 어떤 과에서 또 어떤 과로 전과했었죠? 회계학과에서 통계학과로 갔어요. 그렇죠. 이런 말 요새 꼬맹이들이 쓰나? 우리가 수포자라는 거 같이 영포자라는 말도 써요? 우리 지금 신조어 만든 거죠? 영어는 거의 다 끌고 그렇죠. 가죠. 네. 네, 영포자였고. 그쵸. 대학 와서는 영어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전략을 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때 얘기했던 것도 꼭 굳이 논문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응? 그렇지만 그거는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연구실은 들어가라. 학부 연구. 그렇지. 근데 논문은 꼭 없어도 되고, 그렇지만 리서치 경험은 있으면 좋고. 그게 몇 년 전이죠? 5년, 4년? 4년 전에 5년? 네, 벌써. 4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님은 졸업을 언제 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추가학기도 했으니까 음, 작년 여름에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네.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 전략의 일환 아니었니, 니마? 조금만 더 다니자. 졸업 유예도 했었고요. 그렇죠. 왜냐면 학점을 임프루브 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네. 전과를 했고 저는 심화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타임라인상 그럴 수밖에 없었고 선수 과목 때문에 또 한 학기가 추가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겸사겸사 학점을 높이려고 노력하자. 아 그렇죠. 재수강을 많이 했어요. 그거에 그렇죠.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솔직히 인터넷 검색을 참 많이 하는 성격인데 거기서는 재수강 하지 마라, F 안 좋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하셔서 재수강을 하느라 살짝 졸업이 미뤄진 케이스. 그리고 점수 올랐고. 네. 자, 그래서 몇 프로 그때 짠 전략대로 한 것 같아요? 거의 100% 한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70%라며. 아 유학 과정에서 유학 준비할 때는 네. 솔직히 유학을 이제 스타트할 때부터는 잘 못했는데 학부생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쌤이 알려주셨을 때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프로젝트 수업들도 많이 참여했고 저만큼 다 들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참여했고 학부 연구생도 했고 일저자도 했었고 다 자진해서 했기 때문에 쌤 조언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학점도 올랐고. 네네. 몇으로 올랐죠? 3.7이요.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2점대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네.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그때 짠 전략은 100% 얘기한 대로 했지만 맞아요. 유학 지원 과정에선 75% 정도라고 했죠. 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토플이에요. 그죠? 맞아요. 토플. 자, 아커모데이션 받으셨죠? 네. 뭘로 받으셨어요? 몇 프로? ADHD로 50%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았어요? 토플 작년 봄부터 봄이면 몇 달이죠? 9월에 적용이 됐고 그 적용될 9월에 때까지 지원을 했고 신청을 했어요. 9월 달에. 아니요 9월에 어셉이 됐어요. 어세비. 9월 중순쯤. 그리고 10월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심사 과정만 3개월이 걸렸고 병원을 옮기는 데에 3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정신과는 처음 옮겼을 때 바로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다니고 검사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틀어서 봤을 때 저는 거의 6개월 이상, 7개월이 소요가 된 거죠. 그러면요. 그때가 총 토플을 몇 번 보셨죠? 10번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커모데이션이 없이 본 게 몇 개죠? 9번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첫째 제가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 아커모데이션 신청할 때. 사실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9번도 학교 졸업하기 전이라도 맞아요. 아코모데이션에 대한 강의가 제가 예전에 했어. 네. 그거 말 안 들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거 안 들었어요. 그쵸.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50%로 받았고 마지막 시험 봤는데 확 올랐죠. 아, 네. 몇 점으로요? 거의 15점 이상 올랐어요. 17점?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그 점수가 대부분의 학교 미니멈 다 되죠. 다 충족시키는 점수였죠. 누나 진짜 시간 공부한 거, 마음 조인 거, 응시료, 학원료, 과외 받은 거. 님 학부생일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강의 있었어요. 아코모데이션 강의. 맞아요. 자, 그거 안 했죠? 그거 하나 큰 실수. 총 몇 개 학교 지원했어요? 박사는 8개로 기억하고요. 석사는 5개 지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 몇 개죠? 13개 프로그램을 지원했죠. 그렇죠. 제가 그거보다 더 많이 지원하라고 그러죠. 네. 왜냐면 GRE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GRE는 우리 깔끔하게 포기했죠. 네네. 처음부터. 내가 하도 토플이 막 발목을 잡으니까. 그리고 님과는 대부분이 GRE 옵셔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절반이었어요. 절반? 절반만 GRE를 안 봤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깔끔하게 그때 딱 결정을 내려버렸죠. 네, 처음부터. 그쪽에 집중하자. 네. 그렇죠. 박사 비율을 좀 늘렸으면, 왜냐면 스펙이 좋은 꼬맹이들도 박사, 석박사 지원하는 꼬맹이들도 최소 20개 지원하고 거기서 두세 개 붙으면은 잘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합격하는 것이 4군데죠. 석사, 다 석사로. 네. 근데 이걸 통해서 나는 그냥 석사 까민구나 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학부생들 중에서 논문 있잖아. 네. 그죠? 한국 저널에 퍼블리시 하긴 했지만 퍼스트 어떠고, 네. 그리고 학점도 이제 나쁘지 않고, 그러면은 박사 쪽을 조금 더 지원했으면 풀 펀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우리 합격자들 보면은 님하고 비슷한 스펙이 붙은 애들이 있으니까, 석사도 안 하고 학부 논문밖에 없고 혹은 논문도 없는데. 오케이?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아쉬워. 물론 해피엔딩이긴 해. 우선은 첫 발을 내미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석사 가서 한 학기 동안만 집중해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석박사 통합을 지원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많은 학교에 지원해야 돼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박사 지원한 데가 학교가 8개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컨택했어요? 솔직히 엄청 늦게 했어요. 그리고 다 하지도 못했어요. 몇 프로 컨택했어요? 몇 프로 학교? 30%? 석사는 꼭 컨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박사는 그래도 컨택을 하면 좋죠. 네. 그것도 거기 25%예요. 맞아요. 님. 그리고 답장도 못 받아서. 그거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럼 다른 교수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박사, 석박사 통합을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때는 100% 다 들어야 돼요, 아니마. 응? 네. 풀펀딩 받아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꿀팁을 얘기한다면 5개 석사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 4개가 됐다면 예를 들면 그 에세이가 나름 검증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박사로 지원하실 때 먹힌 거 재탕이에요. 이해되죠? 네. 오케이? 물론 같은 학교를 지원할 때는 좀 뭐 달리할 수는 있지만 좀 힘들게 사신 편이신가요? 뭐 개인적으로는 예스죠? 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흑수저는 아니지만 네. 꼭 흑수저만이 힘들게 산 건 아니니까, 그죠? 그쵸. 그렇지. 그래서 님 퍼스널 소재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야. 모든 것을 뭐 고해성사하는 식으로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가고 막 너무 다크하게 가고 이건 안 돼. 그쵸? 특히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신 게 제일 감사드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걸로 소재를 잡았죠? 어머님의 이야기를 소재로 잡았어요. 뭐냐면 어머님이 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서 사람들을 되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예를 들면 치매 환자분, 네. 근데 이제 님이 통계로도 그 응용하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쪽이고 메디컬 쪽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영어 자신 없는 학부생이다라는 게 우리 그때 처음 했던 강의의 제목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토플 엄청 고생했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토플로 1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아커머데이션 받으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난 거예요? 네. 사실 첫 시험 성적이 80점을 넘어서 겨우 넘었긴 했지만 그래서 90이 되게 금방 머물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원을 하시면서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꼬맹이잖아요, 물론. 그쵸? 근데 이제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성이 안 찼죠. 아, 네. 데이터가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박사 프로그램은 합격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 경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못했던 것들 중에. 제가 여기다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막 노벨상을 탈 만한 논문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들은 이미 석사를 졸업했다고 쳐도 네.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꼬맹이로 보이겠니? 아니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꼬맹이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논문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 근데 거기서 더 퀄리티가 좋으면 더 굿.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꼬맹이들은 물론 막 논문이 막 한 10개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때때로.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논문 쓰는 방법 많이 배워야죠, 그죠? 네. 근데 잘했던 게 뭐냐면 이력서를 참 디테일하게 썼어요. 몇 장 맞아요. 나왔죠? 4장. 뭘로 채웠대, 니마? 뭘로 채웠어, 그거? 학교 때 했던 프로젝트들을 요약하고 학부 연구생 활동들도 요약하고 학부 연구생 때 냈던 논문도 요약했어요. 멘탈이 많이 약했어요, 그죠? 아, 네, 많이 이게 약해요. 많았어. 네, 전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건 아니었고 이러다가 쭉 가면은 오래 이렇게 가고 막 맞아요. 님 이게 기회야. 응?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면 님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진짜 지금 합격한 다음에 막 후배들도 막 도와주고. 네,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SOP에도 나는 통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썼잖아. 네, 그렇지만 남을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잘 먹고 네, 헤althy하게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들. 알겠어요? 님, 그 영상 편지를 지금 뭐 유학 후배들이라 그럴까요? 그들한테 한번 하나 날려봐요. 유학 과정이 시작할 때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지체되고 생각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정보를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자만심이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시고 최대한 멘탈을 케어하시면서 끝까지 불타기보다는 잔잔하게 계속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은 가서 또 바로 정신 차리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